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북한,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굵직한 소식들이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리성권을 앞세워 미국,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리성권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의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 출연해서 두 해 전 한껏 부풀러 올랐던 조미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며 향후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군 6월 송환, 억류 미국인 특사 송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조치 등을 북한이 미국에게 베푼 세기적 결단이자 전략적 대용단이라고 주장하며, 특단의 조치들에 번번이 깊은 사의를 표시한 미국이 하위 일방으로서 지난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냐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리성원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자신들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며, 미국이 2년간 주장한 관계 개선은 북한 제도 전복이고 안전담보는 핵 선제 타격이며 신뢰 구축은 북한 고립 압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ICBM과 SLBM 발사 준비를 서두르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대미 무력 도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리성권이죠. 냉면 목구멍 발언 했던 바로 그 리성권입니다. 리성권이 이제 조평동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년 전 2018년 6월 10일 우리 정말 선명히 기억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게 전 세계 핫 이슈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날 열렸던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회, 시청, 도청 근처에도 못 가볼 만했던 사람들이 대거 시의원 또는 도의원, 시장, 도지사로 압도적으로 선출이 되었었죠. 정말 참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선물을 북한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모 세력에게 안겨주었었습니다. 그런 지난날 한 2년 동안 사실은 북한은 그러고 나서 얻는 게 없었죠. 화가 날 만도 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 세력은 엄청난 선물을 그렇게 받았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인지도를 한껏 높이는 사진이라도 많이 찍었고, 김정은도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김정은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화가 날 만은 합니다. 그러나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 분명히 그 합의서에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핵화의 전제하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합의를 김정은이 직접 해놓고 지금에 와서 딴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리성권이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핵 억제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지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지역에서 SLBM, ICBM의 움직이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2년간 자신들이 속아왔다, 사실 속인 게 아닌데 초지일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너 당선 못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협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을 할지 아니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갈지,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태평양의 항공모함 세척, 그리고 SLBM 발사를 대비해서 음향 추적함, ICBM, SLBM 발사를 대비해서 하워드 로렌젠 탄도탄 추적함 등 모든 자산을 직결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정말 리성권의 이런 강력한 멘트처럼 강력한 도발 한번 보여주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반도 다시 한번 경랑의 시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인균 국방TV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나쁘끄러운 이야기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인권단체의 비판과 경고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권 문제 때문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인권 탄압과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국 비판의 빈도가 그리고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형사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와 저명인사들이 일제히 비판과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서 인권 문제 해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고 남북 주민들이 서로 검열 또는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은 무해한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를 인권 존중의 일환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로 초당적으로 활동하며 주요 대북 제재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온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는 세계 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전단을 날린 탈북민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할 경우에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국가 지도자인 나라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제 이 전단지 날린 게 아마 이번에 평양으로 제대로 그냥 꼬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한 멘트 강하게 날리니까 4시간 만에 우리 통일부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공주마마 아유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법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김여정 그리고 김여정의 졸개들이 일제히 나서서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야 지금 박상학이가 6월 25일 날 6.25 전쟁 70주년 기념해서 또 대규모로 날린다고 하는데 그거 못 날리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법 만들면 언제 법안 만들어서 아직 국회 상임위도 결정 안 돼 있는데 언제 만들어서 또 야당에서 반대하면은 그것도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언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법안 만들면은 박상학이 날리고 나서 한참 뒤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조치해. 라고 우리 민족끼리 또 노동신문 사설 또 각종 권기 대회 이런 걸 통해서 마구마구 이제 쏟아내니까 이 또 통일부 완전 납작 엎드려서 그렇네요 맞네요 아이고 저희 생각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겠다. 뭐로 고발하냐? 표현의 자유 하니까 그래 전단지 좋다 이거야. 전단지 그건 표현의 자유니까 우리 법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제재할 수 없어. 그렇죠. 패스트 트랙 세워서 그것도 안 되게 할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 박상학 대표 당신네들은 이 전단지 외에 쌀도 보내고 거기에 USB도 담고 이거는 물품 아니냐. 지금 북한에 뭔가 이 재화가 되는 이 물품을 보내려고 하면 달러도 보내고 하니까 그러면은 통일부에 물품 반출 북한으로 반입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니들 신고 안 하고 했으니까 법을 위반한 거야. 처벌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정말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디어 어느 통일부 국장 또는 과장
작자가 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작자죠. 나중에 정말 좋은 세상 오면 그 아이디어 낸 작자 반드시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 그리고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 때 초안을 만들어 왔던 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그리고 북한 인권위원회, 미국 소재 이런 데서 일제히 이 인권 지켜라, 한국 뭐 하는 거냐 라고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참 대한민국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 바짝 차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근까지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맡았던 고위 외교관의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각 11일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면서 해외 미군 감축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넬 대사는 독일 총리실이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밝혔는데 미군 9,500명을 감축한 계획은 이미 확정됐고 앞으로 25,000명의 미군이 남게 되는데 25,000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것은 아니다 라며 추가 감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한국, 일본에서도 미군 병력 철수가 계획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 병력의 대규모 철군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있는 11월 전까지 아프간에서 모든 병력을 빼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넬 대사는 미군 철군의 가장 큰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는데요.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규모 감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감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만 2020 회계연도 중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조항이 아직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으로 10월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감축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 독일군은 지금 현재 16만 명 정도가 있어요. 원래 현재상은 18만 명인데 한 2만 명 이상을 모병을 못해서 한 16만 명 있습니다. 그런 독일군의 16만 명의 한 20%에 달하는 34,500명 정도의 주독 미군이 주둔을 했으니까 미군이 독일의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20% 그러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 우리 주한미군에 주둔해 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걱정할 건 뭐 있겠습니까? 미군 10만 명이 여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4개 전투사단, 그리고 항공부대, 그리고 해군부대 어마어마하게 주둔해 있다. 이야, 걱정할 거 전혀 없죠. 그 정도로 독일은 미국에 완전히 안보를 의지해 왔었습니다. 지금뿐이냐? 아니죠. 냉전시대는 더 했죠. 냉전시대 때는 미군이 34만 명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나토 결성해서 영국군 5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30만 명의 미군 외 나토군을 또 들여왔어서 60만 명 이상의 나토군이 서독에 주둔해 있었으니까 사실은 서독 땅 짓고 헤엄치기로 경제 발전시켰죠. 우리 1970년대에 30% 국가 예산의 30%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했던 나라입니다. 북한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이 나토군 들어와서 그냥 다 해줬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군 들어와서 안보 다 해결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GDP 대비 1% 이하의 국방비만 쓰고도 일본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한미군 없었다면 70년대에 국가 예산 30%가 아니라 국가 예산 80%를 국방부에 써도 나라 못 지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군이 우리를 떠나간다. 그러면은 그 전력을 유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 뭐 우리 뭐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 전력 지수 전체 전력 지수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미군 4,000명 떠나면요, 우리 한국군 10만 명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에 10만 명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무기간 지금보다 한 1년 정도 느려야 돼요. 느릴 수 있습니까? 한 달도 못 느리죠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10만 명 늘렸을 때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바로 미군 주둔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 자주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독일뿐만 아니고 일본 5만 7천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2만 8,500명, 여기에서도 지금 철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빨리 방위 분담금 협상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독일 꼴 나지 않길 바랍니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